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나라를 막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부패한 정치인이나 무능한 리더들이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와, 시작부터 진짜 엄청나게 도발적인데요? 그렇죠. 아니 심지어 그 어두운 밤에 골목길에서 다짜고짜 나를 때린 건달이 사실은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보내진 하느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아마 당장 이 방송 끄고 싶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완전 일상적인 상식을 뒤엎는 관점이죠. 보통 우리는 사회에 막 문제가 생기면 아주 자연스럽게 가해자랑 피해자를 딱 나누잖아요. 맞아요. 명확한 이분법으로 세상을 진단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가 특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한 철학적이면서도 영적인 강연의 녹취록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텍스트가 지금의 국가적 위기나 사회 문제들을 완전히 다른 차원, 그러니까 국민이 깨어나는 원리, 그리고 사회 지도자의 바른 자세, 이런 렌즈를 통해서 해체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단순한 시사평론을 넘어서는 거니까요. 네,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자료가 워낙 좀 파격적이고 날선 주장들을 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종교적 스탠스를 대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 미션은 투명한 전달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독특한 세계관이 양극화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 기저에 깔린 논리를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텍스트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일단 감정적인 반응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강연자가 구축해놓은 그 거대한 인과관계의 시스템 속으로 직접 들어가 봐야 하거든요. 인과관계요.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인과관계부터 부딪혀보죠. 제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인데 원문을 보면 현재 그 국가적 혼란이나 질 낮은 사회 운영이 틀린 게 아니라 바른 거라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이죠. 아니, 나라가 막 엉망으로 굴러가는데 그게 맞는 거라고요? 이거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피해자 탓하기처럼 길리기도 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진짜 그렇게 들릴 위험이 다분해요. 하지만 그 뉘앙스를 깊이 파고들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텍스트는 사회 문제를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프레임 자체로 보질 않아요. 아, 프레임이 다르다. 네.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진짜 주인이 국민이라는 그 절대 명제에서 출발하거든요. 주권자인 국민 전체의 수준이 낮아져 있고 막 해이해져서 방관하고 있으니까 딱 그 수준에 걸맞은 리더십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낮으니까 질 낮은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물리법칙 같은 거다. 바로 그겁니다. 아주 냉혹한 역설이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따른다는 우주적인 인과율의 관점에서는 지금의 혼란이 어떤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아주 정직한 결과값이라는 뜻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또 묘하게 논리적이네요. 강연자는 이 고통이 결국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존재하는 일종의 장치라고 설명하잖아요. 그 세금 이야기하는 대목 진짜 인상 깊었어요. 네, 세금 인상 예시요. 그 세금을 2%씩 막 찔끔찔끔 올리면 사람들은 투덜거리긴 하는데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순응해버린다는 거죠. 맞아요. 고통이 약간 애매한 수준에 머물면 인간은 그냥 안주해버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확 뜨거워지면, 즉 세금을 10%확 올려버리면 도저히 못 견디고 튀어오르잖아요. 지금 사회적 고통이 개구리한테 가해지는 전기 충격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고통이 심해져야만 비로소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나를 때리는 건달 비유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 그 골목길 건달이요? 네, 그 건달은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마귀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막 관성대로 살고 있는 나한테 엄청난 충격을 줘서 멈춰 세우려고 파견된 촉매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건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로서 책임감을 자각하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충격을 줘서 멈춰 세운다. 이거 들으니까 약간 충치치료 생각나네요. 충치가 막 썩어가고 있는데 치과 가기 무서우니까 진통제만 먹고 버티잖아요. 그렇죠. 버틸만 하면 절대 안 가죠. 그러다가 결국 신경까지 썩어서 미칠 듯이 아파서 밤을 꼴딱 새어야만 그제야 치과로 달려가잖아요.
그 끔찍한 치통이 사실은 나를 살리려는 내 몸의 알람시계인 셈이군요. 와,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원문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따지면서 싸우는 건 되게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알람 소리 자체에 화를 내는 격이네요. 맞습니다. 진짜 깨달아야 할 건 우리가 주권자로서 역할을 방치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알람이 울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인 거죠. 좋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깨우는 알람이라고 치죠. 그래서 우리가 막 치통을 느끼고 잠에서 확 깼어요. 근데 잠에서 깬 우리는 당장 너무 화가 나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멘붕이 오는 거죠. 이럴 때 보통 우리는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바른 길을 알려줄 정신적 지주를 찾게 되잖아요. 종교나 도덕적 리더 같은 사람들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여기서 기존 종교들을 향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날선 비판을 쏟아내더라고요. 네, 텍스트가 아주 단호합니다. 불교, 기독교, 도교 같은 지금의 종교들이 본연의 진리 탐구나 정신적 지도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진단해요. 완전히 상실했다고요? 네, 사람들을 깨우쳐야 할 곳들이 오히려 거대한 조직 카르텔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몰두하는 건 권력 다툼이나 교세 확장, 그리고 자기들 주머니 채우는 일뿐이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죠. 와,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그 미망인 스캠 대목이었어요. 저 이거 읽으면서 진짜 무슨 범죄 다큐멘터리 한 장면 보는 줄 알았잖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묘사죠. 종교 카르텔들이 돈 많고 세상 물정 모르는 막 외로운 미망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시장 조사를 쫙 한다는 거예요. 정보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사를 붙인 벤츠나 마이바흐 같은 최고급 승용차를 보내는 거예요. 아, 최고급 승용차. 네. 그러면서 큰 스님께서 차 한 잔 대접한다고 하십니다. 이러면서 깍듯이 모셔온대요. 전문가님, 도대체 이 수법이 왜 그렇게 잘 통하는 걸까요? 그 이면에 깔린 사람들의 심리를 짚어보는 게 중요해요. 돈은 많은데 사회적이나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의 인정 욕구, 그리고 영적인 허영심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거든요. 아, 영적인 허영심이요? 압도적인 부를 상징하는 그 마이바흐랑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큰 스님이라는 조합이 딱 만나면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아주 특별한 VIP 대접을 받고 있다는 환상을 확 심어주는 거죠. 이야, 진짜 치밀하네요. 네, 원문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불러다가 찻값 명목으로 단번에 수십억 원을 갈취하고 나중에는 남은 재산까지 다 갉아먹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라는 본연의 기능, 그러니까 진리 탐구는 잃어버리고 완전 다단계 기업이나 사기 조직처럼 변질되었다는 거네요. 그래서 강연자는 단호하게 이런 종단은 없어지는 게 오히려 국민한테 도움되는 거라고까지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옛날처럼 무조건 빌어주는 기복신앙은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하죠. 기복신앙이 안 통한다. 그렇다면 이 텍스트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도자의 역할을 완전히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깨치게 하고 따끔하게 혼낼 줄 알아야 진짜 지도자라고 강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문이 지식이랑 진리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기존 종교가 왜 몰락했는지 설명하는 핵심 열쇠거든요. 지식이랑 진리요? 잠깐만요. 원문의 진리는 내공을 채우고 밀도를 높이는 거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솔직히 약간 무역지에 나오는 단어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밀도를 높인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단순히 좋은 책 많이 읽고 머리에 막 데이터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텍스트에서 지식은 그냥 외부에서 흡수하는 거고요. 진리는 내면에서 발현되는 지혜를 뭐해요. 아, 발현되는 거요. 네. 내공과 밀도는 내가 흡수한 온갖 정보랑 뼈아픈 경험들을 내 안에서 막 강하게 압축하고 융합시켜서 실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통찰력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뜻합니다. 오, 확 와닿네요. 근데 기존 종교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빌어줄 테니까 너는 절만해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군요. 그렇죠. 스스로 사고하고 내면의 밀도를 높일 기회를 아예 박탈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맹목적인 바보로 만들어서 스스로 일어설 힘을 다 빼버렸다는 게 원문의 진단입니다. 아,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자, 그럼 기존의 종교 카르텔이 정신적 지도자의 자격을 완전히 잃었다면 그 빈자리를 도대체 누가 채워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가 뜻밖의 대상을 지목하죠.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과학기술 분야 박사들, 즉 현대사회의 엘리트 지식인들입니다. 아니, 종교인이 아니라 베이비 부머 박사들이요? 네, 강연자는 이 지식인들이야말로 이 사회의 최고 어른으로서 인류와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지식은
그냥 자기 머리가 좋아서 혼자 쟁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투입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트들은 사회에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고 그걸 갚아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국민의 피와 땀을 먹고 자랐으니 그 값을 해라. 와, 묵직하네요. 근데 원문 보니까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박사들이 막 은퇴하고 먹고 살겠다고 후배들 기업 찾아가서 매뉴얼이 있는 단순 기술직 구하려고 기웃거리는 거? 그거 엄청 신랄하게 꾸짖던데요. 맞아요. 그런 행동을 비굴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죠. 120세 시대인데 80세에 미쳐서 죽지 않으려면 지식인으로서 질 높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약간 엄청난 돈을 주고 최고급 슈퍼컴퓨터를 사놓고서는 겨우 방문 안 다치게 막아두는 문고이목으로 쓰는 격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뼈 아프지만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강연자가 되게 현실적이고 서늘한 경고를 던지거든요. 지식인들이 매달리려는 그 매뉴얼화된 일들은 3년에서 5년 안에 양자 컴퓨터랑 결합된 인공지능 로봇이 다 대체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1000배 뛰어나게 대체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전쟁조차도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면서요?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 기술이 아니라 인간 삶의 방식 자체를 설계해야만 지식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그 밥줄 안 끊기고 진짜 사명을 다하려면 도대체 뭘 연구해야 합니까? 원문 보니까 매뉴얼에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라고 하면서 효문화를 예시로 들잖아요. 네, 효문화요. 아니 근데 전문가님, 그 수많은 첨단 주제 중에 왜 하필 효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시로 들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세상을 발칵 뒤집는다는 건지 좀 뜬금없기도 했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한테 효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그냥 수천 년 전 옛날 동화책이나 유교 경전 내용 쫙 긁어오겠죠. 그렇죠. 과거의 데이터만 조합해서 읊어댈 겁니다. 인공지능은 과거 사실은 완벽히 알지만 지금 이 시대의 가족이란 무엇이고 세대 간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철학적 기준은 스스로 못 세우거든요. 아, 매뉴얼을 스스로 만들진 못한다. 네. 만약에 최고 수준의 내공을 가진 지식인들이 모여서 현대 사회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효의 매뉴얼을 기획해낸다면 전 세계가 앓고 있는 그 고립과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한국은 세계적인 인류 기획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와, 기획사요? 그러니까 과거의 효가 아니라 인공지능은 절대 못하는 인간 삶의 새로운 기준을 설계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 나는 베이비 부모도 아니고 막 박사도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 지식인이나 기획자라는 개념을 평범한 우리 일상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박사라는 건 일종의 상징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사회가 만든 인프라와 교육의 혜택을 받고 성장한 우리 모두가 넓은 의미의 지식인이거든요. 아, 우리 모두가요? 네. 남이 시키는 대로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일하는 수동적인 톱니바퀴로 남을 거냐? 아니면 내 직장,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만의 방식을 기획하는 주체가 될 거냐? 우리 모두에게 기획자가 되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기획자가 되지 않으면 도태된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획을 도대체 언제,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원문이 시간적, 공간적 무대를 제시하면서 마무리로 향하잖아요. 네, 2025년 가을의 기온 변화를 언급하죠. 개천절, 추상 무렵을 기점으로 지구의 에너지 질량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선언하더라고요. 지금 2026년 기준으로는 이미 일어난 변화인데 전문가님, 이 에너지 질량이 바뀐다는 게 물리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시대가 작동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뜻하는 은유예요. 이전의 성장기에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땀 흘려서 일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죠. 에너지가 몸을 쓰는데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소위 말해 쎄 빠지게 일만 하던 시대네요. 그렇죠. 하지만 질량이 바뀌었다는 건 그런 맹목적인 육체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고도의 정신적, 기획적 에너지를 써야만 성과가 나오는 실전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각 나라들도 각자의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아, 실전의 시대. 그리고 그 새로운 기획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이 강연로 열린 계룡산이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공간이죠. 텍스트 보니까 계룡산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엄격하더라고요. 여기는 초보자들이 공부하러 오거나
가벼운 사주팔자 물어보러 오는 곳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지식과 실력을 다 갖춘 수행자들이 모여서 진리를 펼치는 독립농산이라고 강조하죠. 단순한 산봉우리가 아니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남북통일 같은 크고 무거운 주제, 즉 최고의 질문을 던지고 풀어내야 하는 실전 무대라는 뜻입니다. 연습하는 곳이 아니라 실전 무대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결국 이 텍스트가 말하는 계룡사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존재한다는 뜻 아닐까요? 지식을 내 머릿속에만 가둬두지 말고 세상에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바로 그 자리가 각자의 계룡산인 거죠. 네,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연습기, 즉 성장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철저한 실전입니다. 실전이요? 과거의 기복신앙이나 단순 기술직 방식은 철저히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주권자로서 알람을 듣고 깨어난 국민과 인류의 새로운 매뉴얼을 기획하는 지식인의 결합, 이것만이 앞으로의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정리해 주는 거죠. 와, 오늘 정말 깊고 묵직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좀 갈무리 해볼게요. 지금 국정의 혼란은 골문 것을 터트리려는 거대한 알람 시계다. 그리고 돈에 타락한 종교 카르텔을 대신해서 새로운 삶의 매뉴얼을 기획할 책임은 이 사회의 자양분을 먹고 자란 우리 지식인들에게 있다.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주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강연자는 마지막에 되게 무서운 경고도 남겼잖아요. 지식인들이 사회적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하늘의 천벌, 즉 아주 비참한 결과를 받는다고요. 내 사명을 회피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흡수하는 그 수많은 뉴스, 지식, 경험들, 과연 여러분의 삶과 사회를 기획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공지능도 다 할 수 있는 단순 생계유지용 매뉴얼로 낭비되고 있습니까? 정말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노동을 모방해내는 이 시점에 기계한테 넘겨주지 않고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나만의 매뉴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세상을 일깨우는 기획자입니까? 아니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모르고 순응하는 개구리입니까?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다들 생각에 많이 잠기시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를 낱낱이 해치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